1분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법, 유튜브에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지만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직관적인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과연 직관적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직관적으로 한다. 말은 쉬울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이런 거라고 제가 조금은 말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인 해석은 구문이나 문법적인 분석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선 정의 내리면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해석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각이겠죠. 그러니까 1단계란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독해는 시각으로, 듣기는 청각으로 우선 지각하고 그와 플러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건 단지 데이터, 러 데이터인 거죠. 원 데이터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리셉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리셉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뇌입니다. 결국 내가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뇌의 자각 상태, 저는 이것은 뇌의 활성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뇌의 활성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 뇌가 attention, 관심이 없으면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가 중요한 언어학습의 포인트지, 관계사 이런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각되는 이 상태와 그리고 뇌의 자각 상태, 뇌의 활성도를 키우는 방법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단계 넘어가 2단계로 가면은 데이터.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이게 단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고 이 경험이란 건 단순하게 글자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상의 경험 또는 어떤 드라마에서 봤던 거 아니 어떤 책에서 봤던 거 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 뇌는 자각 상태에서 가져와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 피상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그 의미를 정확하게 0.1%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영어는 100% 끝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문제에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고득점이 가능한 거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떤 일부분의 논리, 로직이라고 하죠. 논리만 가지고 하는 것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도, 잠재의식이라 말할게요. 잠재의식의 세계도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합적 판단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감이라는 거 있죠. 이게 또 종합적 판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시각과 청각에 따른 그냥 라 데이터를 우리 받아들여요.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 뇌입니다. 근데 이 뇌가 자각 상태가 없으면, 뇌가 자각 상태가 없다는 것은 리셉터, 받아들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도 읽고도 피상적인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게 되죠. 단어는 알겠는데 왜 해석이 안 될까? 본질적으로는 이 뇌의 자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받아들일 때는 뇌의 활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듣는 지각 또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각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겠죠. 어떻게든 간에 받아들이게 돼 있으니까, 소리든 간에. 두 번째는 경험이죠. 데이터.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암기를 시키죠. 여러분, 단어 암기라는 것은 그냥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얼마나 빨리 가져올 수 있느냐도 중요하죠. 그게 뇌의 자각 상태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단어 암기, 구문 독해 이런 것은 단순한 데이터, 경험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CPU는 바로 이 CPU는 EI, 뇌의 자각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도 거의 잠재 의식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 같이 한번 이 지문을 읽고 한번 해석하면서 어떤 거냐면 살펴보도록 하죠. 단어 한번 쭉 보실래요? 보시면 어려운 단어 많지
않습니다. 하이아키 정도 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재밌는 거는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학생들이 읽고 나서 종합적 판단을 못하고 부분적 판단으로 결국에는 오답인 이 단어를 찍게 돼요. 경쟁이라는 단어를. 자, 올라가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컴피티션, 경쟁이 맞는가.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경쟁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도 갑니다. 그것은 종합적 판단이 안 됐고 일부분만 보기 때문이에요. I see that my husband was simply engaging the world in a way that many men do as individual in a hierarchical social order in which he was either one up or one down. In this world, conversations are negotiations in which people try to maintain the upper hand. Life then is a contest, a struggle to preserve independence and avoid failure. I, on the other hand, was approaching the world as an individual in a network of connections. In this world, conversation are negotiations for closeness, in which people try to seek and give confirmation and support, and to reach consensus. Life then is a community, a struggle to preserve intimacy and avoid isolation. Though there are hierarchies in this world too, there are hierarchies more of blank than of power and accomplishment. 학생들이 요것만 읽어본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빈칸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했던 게 하이아키란 말이 나왔거든요. 안 왔으면 위계질서라는 거 알거든요. 자, 위계질서는 뭘까요? 하니까 권력이나 accomplishment, 성취보다는 경쟁인 것이다 라고 학생들이 가게 돼 있죠. 왜? 이것만 봤으니까. 요것만 딱 보면 가장 비슷한 단어가 하이아키 가장 비슷한 단어가 아무래도 경쟁이라는 말이 떠오르거든요. 위기질서란 말에서 나오는 게. 이런 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올라가서 쭉 읽어보시면 어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I see. 나는 봤다는 거죠. 나의 허즈번드가 단지 세상에 관여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많은 남자들이 하는 방식이야. 개인적으로 하이아키의 그러니까 하이아키커 위계 질서, 사회 질서, 그러니까 위계 사회 질서에서 한 개인으로서 그 안에서는 그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up, one down이라는 단어 모르는 단어 아니죠? 예, 이거 사전 뒤져보면 바보입니다. 이거는 종합적 판단,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시각적으로 들어와요. one up, one down이요. 근데 문제는 내 지각, 자각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활성도가 떨어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요. 문법이 아니에요. 그냥 봐요. 개인 그래요. 하이야 위계질서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그는 하나 위거나 하나 다운인 거예요. 이해가 하시잖아요. 이 세계에서 컨버세이션은 타협인 겁니다. 이 타협 속에서 사람들은 성취하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upper hand 윗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위를 점유한 거죠. 윗손을 잡으려고 윗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라이프 3이란 그땐 그렇다면 그 삶이란 then 여기서 삶이란 컨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struggle 투쟁인 거죠. dependence 독립을 지키려는 실패를 피하려는. 근데 on the other hand 모르는 학생 당연히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반면이란 말은 대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나는 이렇게 들어가요. 반면에 나는 approachable 세상에 접근하는 걸 어떤 개인으로서 다르죠. 네트워크예요. closeness 가까워지는 미안합니다. 잘못 썼군요. 예, 가까워지는 네트워크 커넥션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속에서 세상을 다가가요. 이 세계에서는 당연히 이 세계에서는 컨버세이션은 바로 가까움의 타협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찾고 줍니다. 컨펌을 주고 확인해주고 서포트도 주고. 자, 이러한 컨센서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컨센서스니까 타협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때 삶이라는 것은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어떤 투쟁이죠? 바로 인터머시, 친밀하려고 하는, 그리고 고립을 피하려고 하는. 자, 하이어키가 이 세계에서는 역시 하이어키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뭘까요? 당연히 어떠한 하이어키죠? 부자 못 산다는 말 없었어요. 우정이죠. 결국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비밀이 아니죠. 갈등이 아니죠. 경쟁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가까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프렌드십이 적절한 어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서포트해주고 서로 하나의 커뮤니티이며 서로 연결돼 있고 됐습니까? 가까워지려고 한다. 당연히 프렌드십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종합적 판단해 본다면 그렇죠. 자,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단어인 이런 단어조차도 해석 못하는 사람 꽤 많아요. 왜? 바로 시각으로 이미 들어왔죠. 정보는 라 데이터는 들어왔습니다. 분명 원 데이터는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내 자각 상태가 떨어져서 경험은 충분하죠. 데이터는 완업 완다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문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적 판단을 통한 고득점을 해야지 문제 풀이법이나 해석의 일부분을 갖고 답을 집어넣는 이런 형태는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초짜 강사들. 우리나라 영어 강사 중에 초짜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커넥션. 자, 이거를 아까 커넥션도 뭐 있었죠? 뭐 컨퍼메이션 서포트, 가까움 뭐 이렇게 딱 써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선을 그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쪽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동의어를 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그냥 읽으면 아는 걸. 그렇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주제문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칸 문제 틀린 학생들은 단연코 얘기하는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인터넷 강의에 빈칸 추론이 어렵단 말을 자꾸 해요. 이거 하수예요. 하수. 고수는 빈칸 추론 어렵지 않아요. 빈칸 추론이 어려운 건 하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강사는 하수예요. 어느 고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고지에 도달하면 빈칸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삽입, 문장 넣기. 해석은 다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갈까? 이거 들어가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삽입 문제 아니면 때로는 제목 같은 거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다 답을 맞추는 문제는 없지만 그냥 독해에서 하나 이상 틀렸다. 뭐 2개 이상 아무리 많아 2개 이상 틀린다 하면 이거는 하수죠. 어떤 경우 그게 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빈칸 추론이 어렵다. 이건 하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푼다. 하수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직관. 여러분의 직관적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직관 해석은 여러분의 뇌의 자각 상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암기를 통한 데이터는 의미 없습니다.